안녕하세요.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K파스 전문가 교육 수강생 여러분. 이번 교육에 참여하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교육은 클라우드 기초, 최신 동향, 주요 기술에 대한 이론 강의, 그리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인 K파스에 대한 소개와 실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클라우드와 파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가 교육 과정의 전체 학습 목표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클라우드 컴퓨팅 및 파스의 기초와 주요 동향을 이해한다. 둘째, K파스 컨테이너 플랫폼의 개발 배경, 기본 아키텍처와 주요 개발 도구를 이해한다. 셋째, K파스 컨테이너 플랫폼과 서비스의 구축 과정을 이해한다. 넷째, K파스 컨테이너 플랫폼과 유사한 도구를 활용하여 샘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전문가 교육은 총 4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일차는 클라우드 이해를 시작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과 특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2일차는 K파스의 핵심 엔진인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 학습하며 3일차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4일차는 컨테이너 플랫폼과 유사한 실습 환경을 구축하여 직접 MSA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과정을 실습하는 것으로 교육이 마무리됩니다. K파스 전문가 교육은 리눅스에 대한 이해도가 요구되는 중급 교육으로 클라우드 기초, K파스,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 K파스 전문가 교육 1일차 클라우드 이해 1일차 학습 목표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기본 속성, 발전 과정 및 최신 동향을 이해한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구분하는 유형과 유형별 특징을 이해한다. 세 번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념과 MSA, 컨테이너, 데브옵스, CI/CD 등 주요 개념을 이해한다. 네 번째, 오픈 클라우드 플랫폼의 개발 배경 및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최신 버전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렇게 4가지의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1일차 강의는 클라우드 계열,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이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K파스 소개,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클라우드 계열 제1절 클라우드란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네트워크 기반의 컴퓨팅 기술로 컴퓨팅 리소스를 데이터 센터에 대량으로 집적시킨 후 개별 이용자가 요구하는 만큼 가상으로 분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을 통해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레거시 환경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서버가 필요하거나 스토리지 등이 필요할 경우 서버 장비나 스토리지 장비를 직접 구매해야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앞서 말한 일련의 작업들이 최소화되며 이미 구성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리소스를 요청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오늘날 클라우드 시장이 커지게 된 계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형 셀프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와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별 관리 화면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프로그램을 구매 후 설치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배송받거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가 관리 화면에서 바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광범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지원합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클라우드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용 기기, 스마트 TV 등과 같이 네트워크가 제공되는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리소스를 공유합니다. 예시로 클라우드 저장 공간 서비스를 생각해 봅시다. 사용자는 클라우드에서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저장 공간을 쓸 수 있지만 이 저장 공간은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이며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리소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업자의 컴퓨팅 리소스를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이용됩니다. 네 번째, 신속한 확장성 지원.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스케일업 또는 다운이 가능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더 빠른 속도의 CPU나 더 많은 수의 램을 추가하고 싶을 때 또는 사양을 낮추고 싶을 때 추가 장비를 구입해 성능을 높이거나 컴퓨터 자체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CPU 코어나 메모리를 지정하여 가상화된 VM을 제공받게 되므로 필요시 CPU, 램과 메모리 용량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버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 스케일업, 다운이 자유롭습니다. 즉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사용자들의 자원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 정보에 따라 사용자들에게 사용한 만큼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제2절 클라우드 발전 과정.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초기 개념은 1960년대부터 등장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입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를 1세대 클라우드로 분류합니다. 2000년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론칭하려면 새로운 서버를 구매해야 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은 물리 서버였습니다. 2001년에는 서버 시장이 생성되었고 가상머신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물리머신 하나에 가상머신 여러 대를 올릴 수 있어 필요한 서버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애플리케이션은 가상머신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AWS에서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EC2를 출시하여 이아스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단위로 서버 대여가 가능해졌고 기업은 서버를 구입하는 자본 지출을 줄이고 구독료를 납부하는 운영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가상머신 기반이었으며 이 가상머신은 아마존 머신 이미지, 아미입니다. 2009년 헤로쿠가 출시되며 파스가 대중화되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은 컨테이너화된 12팩터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빌드팩입니다. 컨테이너를 구축하는 프로세스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기푸시 헤로쿠 명령어로 새로운 버전의 앱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010년부터 2세대 클라우드 시기로 넘어갑니다. 클라우드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서비스가 풍부해졌으며 기업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오픈스택은 다양한 공급업체 그룹을 모아 오픈소스 이아스를 만듭니다. AWS와 VM웨어의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2011년 피보탈 기업은 헤로쿠 파스에 대한 오픈소스 대안을 만들고자 클라우드 파운드리 파운데이션을 출범했습니다. 이 시기 애플리케이션의 기반은 가등 컨테이너로 헤로쿠 빌드팩, 도커 컨테이너, 리눅스, 그 외 OS까지 담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도커는 LXC, 유니온 파일 시스템 및 C그룹을 결합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개발자가 채택한 컨테이너와 표준을 만듭니다. 역대 가장 빠른 개발 기술을 활용하였고 격리, 재사용 및 불변성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 리눅스 재단이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재단을 설립하면서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은 오픈소스를 사용하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설계하고 각 컴포넌트를 자체 컨테이너에 담아 해당 컨테이너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리소스 활용도를 최적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클라우드 기술은 데이터 보안과 업무의 유연성으로 급속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엣지 컴퓨팅의 영향력이 커졌고 여러 클라우드 기종을 함께 사용하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방식 역시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업에서 챗GPT 서비스를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활용이 급격히 발전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다양한 기술 분야와 결합하여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20년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엣지 컴퓨팅 기술은 데이터가 발생한 현장 혹은 근거리에서 실시간 처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흐름 가속화를 지원하는 컴퓨팅 기술입니다. IoT, 즉 사물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십억 개의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트래픽 과다 발생 시 통신 신호가 지연되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로 엣지 컴퓨팅이 각광받게 된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중앙 서버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컴퓨팅 시스템의 맨 끝 단계인 단말 장치와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과 처리를 분담하여 실시간 신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 AR과 VR, 산업 현장, 로봇, 드론 기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엣지 컴퓨팅 지출 규모가 2023년과 비교할 때 1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2028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며 두 자릿수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제3절 클라우드 산업 동향. 클라우드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기업 IT 인프라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술연구 및 자문회사인 가트너에서는 2025년 전 세계 IT 지출이 9.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세계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은 꾸준히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약 7,609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전망 또한 2025년 시장 규모는 16조 7천억 원을 전망하며 2024년 대비 약 10%가량 증가한 매출액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및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2023년 대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많은 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더욱 폭넓게 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왼쪽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현황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 부분적으로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국내 클라우드 활용 현황과 전망 그래프 역시 일부 업무에만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추세는 하락하며 대부분의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구동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제한적인 용도에서 벗어나 점차 모든 업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확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클라우드 도입이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국내 기업 환경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아마존 AWS는 약 32%의 클라우드 시장을 차지하며 계속해서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3%, 구글 클라우드가 12%로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주목할 점은 클라우드 시장의 전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누군가의 파이를 빼앗을 필요 없이 더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AWS는 전년 대비 19%가량 성장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각각 전년 대비 20% 성장을 보인 만큼 점차 클라우드 시장의 파이가 넓어지고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스 부문의 주요 기업입니다. 파스는 쉽게 말해 PC에서 윈도우, 모바일에서의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파스는 API와 프레임워크 등의 개발 환경까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에 기반을 두고 사스 애플리케이션이 개발, 배포, 관리되는데 특정 파스를 이용하는 순간 동속성이 크게 증대됩니다. 해당 파스가 지원 중단될 경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에는 K파스처럼 오픈소스를 이용한 파스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사용 비중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제4절 클라우드 트렌드. 먼저 2023년 클라우드 컴퓨팅 5대 트렌드를 돌아보면 클라우드 보안 및 복원력 투자가 증가하고 멀티 클라우드 수요와 AI 및 머신러닝 기반의 클라우드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로우 코드 및 노코드 솔루션이 흥행하고 클라우드 기반 게임의 혁신 및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4년에는 업무망 활용 등 공공분야 사스 도입이 가속화될 것, 기술 중심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 클라우드 보안 전략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 금융 영역에서 클라우드 접목 시도가 추진될 것, AI GPU 고수요가 지속될 것을 전망했습니다. 2025년 클라우드의 트렌드는 단순한 발전이 아닌 클라우드 기술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을 이루는 시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트렌드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두뇌가 될 것입니다. AI는 단순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 클라우드 운영의 모든 측면을 최적화하는 지능적인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필요를 미리 예측하여 자원을 할당하고 위협을 발생 전에 중화하는 보안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에지 컴퓨팅과 클라우드의 융합. 에지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이를 통해 가능한 것들이 재편성되는 매끄러운 컴퓨팅 구조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을 활용하거나 딥러닝 능력을 결합하면서 빠르고 지능적인 새로운 세대의 애플리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자 컴퓨팅이 클라우드를 통해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25년에는 양자 컴퓨팅이 실험실을 넘어 비즈니스 주류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하드웨어 투자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한 접근을 통해 모든 규모의 조직이 양자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아가 암호화를 통해 양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전에 불가능했던 혁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클라우드의 표본, 하이브리드 앤 멀티. 2025년에는 가장 성공적인 조직들이 공공 및 사설 인프라를 다양한 제공업체와 조합해 정교한 하이브리드 및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공급업체 종속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성형 AI의 클라우드 개발 혁신.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설계, 배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AI를 이용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최적화하면서 사용자는 자신의 기술 수준에 맞춘 맞춤형 인터페이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슈퍼클라우드가 궁극적인 데이터 패브릭으로 등장. 슈퍼클라우드가 등장하며 하이브리드 환경의 혼란을 정리하고 조화를 이루는 통합 관리 계층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추상화 계층은 온프레미스, 공공 및 사설 클라우드 전반에 걸쳐 원활한 데이터 접근과 거버넌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 가능성이 클라우드의 필수가 되다. 2025년에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와 사용자 모두 환경적인 영향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와 원자력으로 구동되는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적인 인프라까지 지속 가능한 클라우드 관행은 비즈니스 전략과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히 클라우드 컴퓨팅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의 가능성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으며 더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1장 클라우드 이해를 마칩니다.